요즘 닥터 한스님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처음에 제가 알던 상식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하면서도 한번 실천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오유기소 구입해서 먹는 중인데 일단 소화가 잘 됩니다. 늘 눈팅만 하다가 감사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소화 잘 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소화 잘 되신다니 점점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부족한 것만 채우는 거냐라는 건데요.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건강하려면 일단 잘 먹어야 된다. 네, 편식이 아니죠. 다양한 종류를 먹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적당한 양을 또 먹어 주어야 된다.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 이 먹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영양제는 먹는 것 중에 한 개인데, 그 영양제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가 어떤 거냐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이 6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소화가 잘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전부 요런 이야기는 쏙 빼먹고 이 영양소는 이렇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잘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장이 튼튼해야 몸이 건강해진다. 근데요, 장이 튼튼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자, 장이 튼튼하려면 일단 먹은 놈이 장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먹은 놈이 장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그 장에 영향을 주는데 먹은 놈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든 고혈압이 있든 뭐 암이 있든 뭐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든 간에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당뇨를 고치고 싶으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먼저 먹어야 된다. 혈압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염증이 안 생기고 염증이 안 생겨야 혈압이 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잘 되는 영양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부터 먹자. 그게 바로 이 6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먼저 먹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는지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정정숙님께서 글을 적어주셨네요.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무지 바쁘실 텐데 실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6대 영양제 정보 제대로 배웁니다. 네. 저는 기초 바닥을 파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석박사 논문에 주된 내용들도 그런 겁니다. 왜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 왜 그래야 되는가를 찾아내는 거. 아무리 좋은 연구 데이터가 나와도 그게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면 논문에 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지도 교수가 안 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뭐 한 30여 년간을 저는 사회적인 현상, 우리 그 생물, 생체, 바이오 계통, 그 다음에 뭐 이 지구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 이런 것들 왜 그런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영양에 관해서도 비타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왜 좋은가?
무슨 기능을 하기에 네, 비타민 C 분자 속에 들어있는 무엇이 어디에 영향을 왜 주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 고민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왜 그런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런가를 알고 있는 경우에 상대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말을 틀리게 하고 있는지 맞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모든 것은 왜 그런가를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분 또 한번 볼까요? 네, 유리님 오셨네요. 네, 강수연님 오셨네요. 네, 자, 비타민 C와 소금을 먹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비타민 C하고 소금은 소화를 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먼저 먹는 게 좋다. 특히 키토산. 네. 소화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져 있는 것은요. 비타민C, 소금, 키토산. 그 다음에 장을 튼튼하게 하는 유산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대사를 잘 되게 하고 혈행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오메가3. 네, 이런 것들을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단백질 소화에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잘 안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소화 효소제를 꼭 같이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조금씩 소화가 잘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 중엔 소화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위장에 염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위궤양을 가지고 있고 뭘 조금만 먹어도 속이 쓰리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전화를 걸어 가지고 나는 비타민 C만 먹어보겠습니다. 비타민 C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의논을 하고 아무 데서나 비타민 C만 사서 먹다가 에이 비타민 C 못 먹겠네. 속 쓰려 죽겠네.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위궤양이나 위에 염증이 심하시고 속쓰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들어야 되고요. 계속 관리를 받아야 그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타민C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걸 먹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거 한 개만 드시고 그것만 가지고 하시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고요. 꼭 상담을 하셔서 드셔야 됩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아무거나 사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드시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회복되는 개선되어지는 속도만 늦어질 뿐이고 사람 고생만 하고요. 구매한 영양제를 다 버리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속이 쓰리거나 이 위장에 염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담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나름대로 하면 제가 한 말이 다 거짓말처럼 되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네.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놓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상담하시고요. 제가 방송에서 하고 있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뭐 다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꽤나 스스로들 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고생하시지 마시고 상담을 잘 하셔서 빨리빨리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다선님 반갑습니다. 행복수호씨님 반갑습니다. 모모의 하체에 아주 미세한 경련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할 정도지만 밤에 특히 심합니다. 자, 경련이라고 하는 경련, 신경과 근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신경과 근육은 전부 이 전기 통하는 양과 관련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그 미네랄류 중에서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소금
이 두 가지를 잘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다. 전기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미네랄 잘 드셔보시면 쉽게 해결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로 보면 이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경련이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과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즉 정기적인 밸런스를 적절하게 잘 못 맞춰 주었을 때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인 밸런스 잘 맞추도록 우선은 이제 부족한 영양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은데, 뭐 소금은 소변의 염도를 재보고 체크를 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은 뭐 알아보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모두가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마그네슘의 양이 보통 한 200mg 정도 먹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보통 400에서 한 500mg 정도가 필요한데 그 절반 정도의 양밖에 지금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채워주는 게 좋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의 염농도를 재셔서 염도가 낮으면 소금을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시면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거 전부 다 같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지시거든요. 꼭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에 댓글에다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좀 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최선희님께서 또 적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방송 매일 듣고 있습니다. 비오유키소 먹고 있는데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화효소제는 오래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소화효소제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장 속에 들어와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데 사용이 되어지다가 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변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또 내 몸에서 소화효소제를 분비를 시키지 않게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이라고 보시고요. 필요한 양만큼 먹어주는데 그게 있더라도 내 몸에서 소화효소제가 제대로 분비가 되어지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그냥 분비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적은 양이고요. 먹고 있는 것도 잘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읽어볼게요. 이다선님, 박사님 영상을 보고 비오유키소 하고 아토피 다 낫고 가려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네요. 아, 세상에 아토피가 다 좋아지셨다니.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기에 또 적어주셔서. 아, 가려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빨리빨리 좋아지시면, 이 가려움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역시나, 영양제, 6대 영양소, 잘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이걸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빼먹지 말고 먹자라는 거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영성님,
암 환자 100kg 올리고 싶어요. 키토산 용액, 키토산 15알을 물 500ml, 비타민 10g 하루 3번. 한 번에 몇 미리 먹으면 되나요?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 먹으면 되는데요. 한 잔 또는 두 잔을 먹어도 괜찮고요. 세 잔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기본 한 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백혈구 지금 암 환자이시면은 인위적으로 백혈구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항암제 때문에 내려가기도 하고, 암 치료를 하는 동안 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백혈구가 떨어져서 네, 또 암세포가 더 성장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챙겨 드시면 네, 금방 올라갑니다. 한번 그렇게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민C 용액 며칠 놔두면 산화 걱정합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비타민C에다가 녹여가지고 그렇게 먹어도, 네, 뭐, 일단은 비타민C 용액으로 되어지는 그 자체가 산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2g을 먹잖아요. 2g을 먹으면 1g은 이미 산화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녹으면서 수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게 산화입니다. 예. 그래서 2g 중에 1g은 뱃속에 들어가면서 그냥 산화되어지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키토산 용액을 만들 때 집어넣은 그 비타민C도 녹으면서 절반은 네, 산화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 먹는 거고, 뭐 키토산에 들어가든 용액을 해갖고 만들어 놓던 위장 속에 들어오든 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화학 구조적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 무조건 비타민 C는 산화가 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상식선에서 그냥 생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C는 예, 녹으면서 절반 정도는 산화가 되어진다라는. 네. 그리고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녹으면 무조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정우동님, 염도 1.3 나오면 정상치인지요? 정상입니다. 네. 0.9가 나오면 더 정상이겠지만 1.3도 나쁜 게 아니고요. 정상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복의 통로님, 닥터 한스 헬스케어 제품은 박사님께서 감수하시는지요? 네, 믿고 구매합니다. 제가 먹고 있고요. 제가 다 먹습니다. 네, 그리고 체크 다 하죠. 당연히.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지는 이 건강기능식품류들은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 뭐 정상적인 식약처에서 허가되어져 있는 그런 물질들이고 식약처에서 허가되어져 있는 양만큼 딱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들어있지 않으면 양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영양제가 가장 신뢰가 높다. 네, 신뢰도가 높은 영양제다. 그래서 국산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 다음 분 또 볼까요? 네, 정숙님, 소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박사님 유튜브보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밥 먹을 때 물 먹으면 위산이 희석돼버려 소화가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못 먹게 했는데 오히려 물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행복수호시님, 겨울철에는 발이 유독실인데 하체 경련 현상과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하체 경련하고 전기 통하는 거 하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왜 실이 있고 춥냐라는 건데 소통이 안 된다. 네. 물질이 잘 소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대사가 잘 안 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대사가 잘 안 됩니다. 세포라고 하는 놈은 세포 속에도 0.9%의 염 농도가 있고요. 세포의 바깥쪽에도 0.9%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염분을 적게 먹으면 이 세포 속이든 세포 바깥이든 염 농도가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세포 대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몸이 추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분은 제가 뭐 안 봐도 이제 저런
형태로 얘기를 하신다면 먹고 있는 칼로리 양이 낮거나 그 다음에 먹고 있는 것 중에 소금을 제대로 안 먹고 저염식을 하거나 국물을 잘 안 먹거나 이런 분이죠. 소금을 제대로 안 먹는다. 그리고 저혈압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죠. 자, 이런 분이 먹고 있는 밥의 양, 그러니까 음식의 양도 적으면요. 뭐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 적은데 세포대사도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한 말이 맞다면 염분 부족으로 경련과 염분 부족으로 세포대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손발 차가운 거, 시린 거, 하체 시린 거 그것까지 같이 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뭘 드셔야 되느냐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다 드시고 비타민 B 복합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루에 1개 내지 2개 먹고요. 글루타치온 하루에 6개 먹고요. 그 다음에 MSM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루에 한 3g 정도 먹고요. 그렇게 같이 다 먹어줘야 됩니다. 한 주먹 정도 됩니다. 한 2달 정도만 먹으면 네, 따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잘 안 되시거든 또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비타민, 키토산, 유산균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술 취하지 않으려면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네, 술이요. 술을 드시지 말아야죠. 술 취하지 않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술은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네, 그리고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건 뭐 질문이 안 되는 걸로 그냥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 효과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다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 이거는 다 먹어야 됩니다. 저렇게 비타민, 키토산, 유산균 이렇게 3개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이다선님, 박사님 닥터한서 스토어에서 음이온 발생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족 냉증이 있어 빨리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첫날에 최대 강도로 계속 틀었는데 감기 몸살처럼 춥고 아팠습니다. 점점 강도를 줄여서 떼니 지금은 아프지 않네요. 혹시 계속 쐬면 수족 냉증이 좋아질까요? 자, 이분이 아까 아토피가 좋아졌다라고 하신 그분인 것 같은데요. 네, 비오유기소 다 먹고 있고 수족 냉증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B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MSM하고 글루타치온 하고요. 비타민 E요. 그것도 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아미노산까지 같이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뭐 홍삼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챙겨 드셔보시고요. 네. 소리는 잘 나가고 있는데요.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소리 잘 나가고 있죠? 행복수호씨님, 저염식에 국을 거의 먹지 않으며 평소 저혈압입니다. 자, 네, 맞죠? 그죠? 제가 아까 드린 말씀하고 같이 일치하죠. 그래서 이분은 뭐, 염분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몸에서 물이 자꾸 빠지니까 저혈압이 되어지는 거고요. 염분이 부족하면 물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근육의 염분 부족으로 전기가 잘 안 통하고 그 다음에 뇌 속에도 염분이 부족할 수 있고요. 척수에도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뼛속에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염분 빨리 잘 챙겨 드시고요. 제대로 차는 데까지 시간이 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지금 저렇게 뭐 긴 시간 동안 염분 부족 현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꾸준히 인내를 하시면서 계속 드시면 됩니다. 한 1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좋아질 겁니다. 실천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몸을 가지고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자, 유리님, 박사님, 저희 아버님께서 위에 용종이 있어서 떼어내신 지 3주 정도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에 꼬르륵 소리가 자주 납니다. 꼬르륵 소리는 평소에 자주 걸으셨고요. 비오유키소가 도움이 될까요? 뭐, 비오유키소는요,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저같이 저는 뭐,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저도 다 먹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왜냐? 영양제입니다. 그냥 음식을 먹는 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요. 드셔야 됩니다. 네. 뭐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먹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픈 사람이든 뭐 어디가 아픈 사람이든 왜냐 어디가 아픈 사람이든 간에 음식은 먹거든요.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다 먹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조금 걱정이 되시면 껍질을 다 까고 드십시오. 껍질이 단백질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껍질 까고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적은 양부터 뭐 반알이나 한 알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의 염농도는 0.9% 정도 나오게 물량, 소금량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영성님께서 또 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이영성님. 88세 할머니 몇십 년 변비로 고생했는데 비타민C 하루 6g, 마그네슘 400mg, 닥터 한스 용융 소금으로 며칠 만에 해결했습니다. 지금 매일 잘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또 여기도 와우! 대단한 일이 벌어졌군요. 88세 할머니이시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닥터 한스의 이 채팅창에서는요. 매일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올라옵니다. 뭐 하루에 보통 2건, 3건은 저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뭐 지금 여태 방송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누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니까요. 이렇게 적어주신 이분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제 그 6대 영양소, 네, 6대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실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먹는 게 답이다. 골고루 잘 먹자. 뭐 영양제를 골고루 잘 먹자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보면 오메가3 유산균 먹어라. 어떤 분은 칼슘을 먹어라. 네, 어떤 분은 비타민 이거 뭐 꼭 먹어라. 어떤 분은 크릴 오일 먹어라. 네, 그렇게 한 종류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으신 분들 그거 답 아니죠.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를 먹어주는 게 답이다라는 거고, 다양한 종류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안에 들어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기적은 여러분 몸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느낄 뿐인 겁니다. 먹은 것만큼 이득이고요. 먹은 것만큼 장수하고, 먹은 것만큼 건강해지고요. 먹은 것만큼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지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자연히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먹자가 답이다. 그리고 소화 잘 되도록 하는 게 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나선비님께서 좀 색다른 의견을 적어 주셨는데요. 이게 뭐 의견인지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소금을 먹지 않아도 나트륨 모자라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소금이 몸속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다 빠지는 데는 3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대부분 염분 부족으로 인해서 마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 중에서 이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 신장에 소금이 걸러지는 것이 염분이 걸러지면 신장이 망가질까봐 염분을 안 먹고 또 저염식이라고 지도를 하죠.
그래서 안 먹는데요.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염분 안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자다가 심장 스톱 돼 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모자라면 안 되고요. 나트륨은 모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먹으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화불량입니다. 그래서 소금 부족하면 소화불량이 가장 빨리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세끼 매일 무염 먹어도 나트륨 부족한 문제 생기지 않는다 하는데 소금을 먹으면 않는다 하는데 않는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무염 100% 무염인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계속 빠져나가고요. 혈중의 염분 농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제도 많이 먹어도 똑같고요. 적게 먹어도 똑같은데 이 혈액의 바깥쪽은 낮아집니다. 농도가. 혈액의 바깥쪽이 어디입니까? 세포가 있는 곳입니다. 세포의 속이나 세포의 바깥쪽은 0.9%의 미네랄 농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대사 속도가 떨어집니다. 대사 속도가 내려가면 포도당 대사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당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뇨 환자이신 분들 중에 저염식하고 있다면 소금만 채워주어도요, 이 혈당이 좀 떨어집니다. 자, 다른 영상들 제가 소금과 관련해서 영상들 수백 개 올려놨으니까요. 그런 영상들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과 고혈압 이것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왜 소금하고 관련해서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예. 우리 몸속에 소금이 들어오면요. 내 몸이 정상적인 사람은 소금을 다 배출을 시킵니다. 남아 돌면 배출시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물이 빠져나가고 비타민C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물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물을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먹지 말아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똑같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도록 먹고 빠져나가야 되고 남으면 빠져나간다. 모자라면 다시 잡아 들어온다. 하지만 혈액 중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혈관의 바깥쪽 세포가 있는 곳은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염분이 부족한지 남는지 내 몸도 모르고 검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여러분들 재는 사람이 없고요. 재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변의 염농도를 재는 겁니다. 제가 소변의 염농도를 재라라고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재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소금을 먹으면 고혈압이 위험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전문가 선생님이 말하더라. 소금하고 혈압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그런 전문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발 좀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소금과 혈압과 관련되어져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금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근데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가셔서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가가지고 전문가라고 소금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다 소금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토당토 아는 전문가도 아닌 날탱이들이 이런 소금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에 진짜 소자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제발 전문가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저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자, 이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십시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직접 알아보시고 직접 체험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 3달 동안 무염식 하시고요. 3달 후에 소금을 제대로 한번 먹어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는지. 거의 아마 많은 병이 생길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자, 다른 영상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 영상들도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고요. 또 소금과 관련해서 소금 전문가이신 분들 이야기, 예,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저런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네 만에 저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 자, 남효자님, 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머리가 차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요? 추우니까 그렇겠죠. 네, 따뜻하게 모자를 쓰십시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정숙님,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은 식전, 식후 중 언제 먹으면 되나요? 비타민 B 식사 후가 좋고요. 마그네슘은 식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나선비님, 사람은 소금 먹지 말아야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선님, 박사님 현재 비오육소 글루타치온 MSM 스탠다드 아미노산 먹고 있습니다. 수족 냉증에 비타민 B와 E를 먹어라 추천하셨는데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비타민 B는 신진대사입니다.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신진대사가 되는 것이고요. 비타민 E는 비타민 E대로 항산화를 시켜줍니다. 우리 몸에서 항산화. 우리 몸에 항산화를 시켜주는 것들은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큐텐,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전부 항산화를 시키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거 다 먹는 게 더 낫고요. 항산화를 좀 더 잘 시키시고요. 한 개만 가지고 항산화가 전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 식후, 비타민 E 식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신나는 거지. 비오유키소 만세. 네, 이렇게 적어주셨나요? 고맙습니다. 나선비님, 박사님 지금 제 증상 요즘 너무 자주 보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오줌 너무 자주 보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막상 오줌 싸면 양이 엄청 소량, 그것도 못 참아서 바지 줄줄 새는데 고민입니다. 수면장애도 있고 자주 소변 때문에 계속 고민입니다. 약도 먹어보고 전립선 보충제도 먹어보았지만 1도 호전 없어 고민입니다. 비오육소, 소화효소제 다 드시고요. 비타민 B, MSM, 글루타치온, 5대 항산화제 전부 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먹고 질문하십시오. 먹어보고 어차피 뭘 물어도 저는 그 대답밖에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같은 대답입니다. 지금 여기 비오유키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걸 다 먹어보세요.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들처럼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지시면 여기다 쫙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님, 할머니, 이모, 장모, 친구 다 변비로 고생하는데 비타민C 6g, 15g, 6g에서 15g, 마그네슘 400mg, 닥터 한스 용융소금 500ml 1리터 일주일 안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폐암 환자 소금 염濃도 0.4, 용융소금 한 달 먹고 지금 0.9로 맞췄습니다. 컨디션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백혈구 4천, 백혈구 4천이죠. 키토산 용액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백혈구 4? 꼭 올리고 그걸 다시 올리겠습니다. 4가 4천인가요? 4천이겠죠? 네. 4천일 겁니다. 네, 용액 드시면 한 일주일이면 올라갑니다. 네, 5천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지금 보세요. 이거 이모, 장모, 친구, 네, 할머니 이게 다 뭐냐면 염분 부족인 겁니다. 염분 부족이면 저렇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 오늘은 뭐 다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잘 적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드시다가 좋은 현상이 나타나시면 열심히 여기 좋아졌습니다라고 많이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제 대답은 정말 똑같습니다. 비오육소 소화효소제가 첫 번째입니다. 왜요? 소화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적어주셨던 것처럼
오줌을 막 싸고 줄줄 새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고 저런 것들이 근본은 소화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먹고 그거부터 일단 개선을 시켜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소화는 잘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뭐 누가 재봤습니까? 소화 잘 된다고 분해가 얼마나 됐는지 측정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잘 된다는 말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먹자라는 거. 먹어봐야 돼. 왜? 누구나 먹는 거고 먹고 있고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6대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이거 다 먹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밥을 통해서도 먹어야 되고요. 영양제를 통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쭉 좋아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적고 있으신 분들 전부 뭐냐? 이거 영양실조인 겁니다. 영양실조로 인해서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이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에서 영양실조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많은 분들이 다 나는 영양실조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네, 뭐 먹지 마라, 적게 먹으라 하는 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발 믿지 마십시오. 내 몸이 왜 살아있습니까? 내 몸이 왜 힘을 쓰는 겁니까? 내가 여기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입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요? 네, 너나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뭐 아까 뭐 저염식, 네, 너나 먹지 마세요 그러세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는 옛날 말이 맞는 건데요. 지금 골고루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시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많고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많고 뭐 많죠,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그것도 안 되니까 영양제로라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님, 박사님, 음식 속의 소금은 천일염, 히말라야 솔트 쓰는데 괜찮은지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전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식약처에서 다 허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용융소금과 저런 소금과의 차이는 뭐냐면, 세부치를 저 소금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녹이 씁니다. 근데 용융 소금물에다가 세부치를 담가 놓으면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이 쓸지 않는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녹이 쓸지 않는 소금, 녹이 쓸지 않도록 하는 소금, 이런 소금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천일염은 굉장히 쌉니다. 20kg에 10,000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천일염을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요. 사실상 충분한 양의 소금을 먹기에는 천일염으로 먹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짜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제가 영상에서 왜 못 먹는가, 왜 먹어야 되는 양만큼 못 먹게 되는가라는 것도 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좋은 것도 먹어보고요. 저런 것도 먹어보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나선비님, 큰 병 걸린 걸까요? 아는 형 얼마 전 시한부 받아서 사망했는데, 저도 막상 큰 병 가서 수술이나 큰 병일까봐 두려워서 그냥 참고 있는데, 비뇨기과 질문 드려도 되나요? 비뇨기과 질문 드려도 되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비뇨기과에 가서 물어보세요. 네. 병원에 가시는 게 맞고요. 저한테 비뇨기에 관해서 질문을 해도 답을 못 합니다. 저는 영양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질문을 해도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먹으랍니다. 그거 먹고 나서 어떻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오늘의 결론,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골고루 먹어라. 영양실조이니까 영양제 제대로 먹어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먹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양실조예요. 예. 그러니까는 채우세요. 일단 그거부터.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거든. 또 다른 질문을 하시든지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든지 그게 순서다라는 거죠.
예, 순서가 그렇다. 약을 먼저 먹는 게 순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영양을 제대로 먹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그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그런 겁니다. 네. 정말 해야 될 건 안 하고 전부 약만 찾고 있다. 네.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부작용밖에 안 생깁니다. 길게 먹으면 길게 먹을수록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부터 좀 하자. 예, 그거 하시고, 예, 그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원인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원인 분석하기가 쉬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이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는 제가 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뭐, 긴 시간, 네, 질문들 많이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누가 올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자, 이제 질문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마지막 질문이 올라왔네요. 이정진님 반갑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앞에 내용을 듣지 못했는데 글루타치온과 MSM을 어느 때 먹어야 하느냐?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명예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며칠 전 얹힌 게 2, 3일 지나도 낫지 않은데 5일이 지나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비타민C 8천 먹고 나왔습니다. 자, 이분 비오유기소 제대로 드시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비오유기소 일단 다 드세요. 네, 소화효소제도 드시고요. 그렇게 제대로 다 먹어야지, 네, 뭐 몇 가지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을 먹은 명현이라고 하는 이거는 다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고 있는 인터넷에서 글루타치온 치면 뭐 얼굴이 붉어지네 이거 다 뭐냐면 글루타치온이라고 팔면서 거기에다가 나이아신이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먹었는데 몸에서 반응이 오면 이게 효과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려고 거기다가 나이아신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나이아신을 집어넣어 놓은 거다. 그래서 그 나이아신을 먹으면 얼굴이 붉게 벌겋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또 인터넷이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100% 글루타치온만 들어있는 이것은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나이아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벌겋게 올라오는 글루타치온 유들이요, 그거 다 짝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타민C 8천 먹고 소화 저것도 지금 꽤 5일이나 긴 시간 동안 헤매셨잖아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키토산, 소금, 비타민C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먹고 그래도 부족하면 2배로 먹고 그래도 부족하면 콜라까지 한 잔 더 먹으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얹힌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른데 지금 뭐 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네요. 네.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